안녕하십니까. 광운대학교 논술해설 특강을 맡은 광운대학교 인제니움 학부대학의 수학자 최종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논술해설 특강의 내용은요, 2024학년도 자연계열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차례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4년도 논술 기출문제를 자연계열 문제입니다. 해설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술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 그 요령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운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은요, 전형 방법으로 논술고사 점수 70%, 학교생활 기록부 30%입니다. 모집 인원은 197명이었습니다. 자연 130명, 인문 67명이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최저 학력 기준은 광운대학교는 없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모집 인원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항상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문제의 출제 형식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 광운대학교에서는 크게 논술 수리 문제를 두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 1, 문제 2. 근데 각 문제당 또 소문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략 6개 내외의 소문제인데요. 그 문제의 형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 배웠던 그 교과 과정의 내용들로 출제되는데요. 제시문이 함께 출제됩니다. 그 제시문은 개념이나 용어, 정리,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입니다. 출제 대상 교과목은요, 수학, 수학1,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입니다.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2023년 말에 치러졌던 24학년도 기출문제, 자연계 문제 해설은요, 1교시, 2교시 크게 문제 1번과 2번, 또 2교시의 문제가 1번과 2번, 제시문과 함께 그 문항 해설 및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되는 문항 해설의 풀이와 이런 것들은 전부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풀어내는 그 해설이나 풀이는요, 하나의 예시 답안입니다. 다른 풀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문제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4학년도 자연계열 광운대학교 논술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 1번부터 쭉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시문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문제도 보고 그 다음에 풀이도 볼 텐데요. 풀이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필요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군요. 저는 뭘 할 거냐면, 문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 생각들을 어떻게 명료하고 풀어낼 것인가,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럴 때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예시 답안 등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또 검토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1번의 제시문부터 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의 제시문을 보시면 저희 광운대학교의 제시문은요,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문제 풀이 안에 들어있는 혹시 놓치기 힘든 갸웃할 수 있는 뭐 용어들의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1번 보시면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극한을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나 뭐 빼기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이거 많은 분도 아시죠?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각각이 존재할 때입니다. 그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유리함수에 관해서는 그래프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이 두 개인데 이거 분모를 제로로 시켜라는 부분과 분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y는 q, 그죠? 이것이 점근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k의 범위에 따라 k의 값에 따라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라서 1, 3, 4분면, 2, 4, 4분면이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 아마 나오겠지만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표현한다. 것들을 이 제시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제시문과 함께 출제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번 문제인데요. 극한값 문제네요. 예. 이 극한값은 뭐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겠죠. 예. 따로따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보내면 이 부분은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리미트가 an에 붙으면 요 부분이 1로 가니까 극한이 1로 가니까 로그 1은 0이네.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니까 이거 0이네. 설마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가 0이 되지도 않죠. 예.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값이 될는지를 우리가 더 분석해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기다가 요 로그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로그 앞에 있으니까 언제든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대충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로그에 안에 있는 부분은 1 더하기 2n-1에 뭐 어떤 숫자가 되겠죠. 알파라고 합시다. 이 값에 2n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꼴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꼴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죄송합니다. 제가 또 틀렸네요. 이거요. 2가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뭐 혹은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쓰죠. 이걸 항상 기억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예. 극한에서는 항상 이것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에 접근하기가 아주 쉽겠네요. 그러면 개수만 잘 맞춰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잘 풀어냈는지 한번 풀이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풀이 과정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먼저 생각해보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충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예시 답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풀이에서 보면 일단 안에 부분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n 플러스 1을 위에 올렸습니다. 올리면 아까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수를 맞추는 거죠. n분의 1이 n 역수 관계를 가지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원래는 2n 플러스 1승만 올라갔으니까 2분의 2n 마이너스 1을 요걸 이제 우리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지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2가 날라가겠죠. 그 다음엔 2n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2승이 있으니까 더하면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요것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역수.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로 됩니까? 2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니까 이 부분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각각을 이쪽도 극한값을 가지고 이쪽도 극한값을 가지니까 로그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로 나뉘어지고 각각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잘 풀어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처음 보시는 유형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극한에서는 초월수 2에 관한 정의를 사용하는 극한은 꽤 있잖아요. 극한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혀 처음 본다 이런 느낌은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어떤 일반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단조 증가라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문제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단조 증가임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bn 더하기 1 빼기 bn을 실제로 계산해서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이면 위를 보이는 거죠. 또 bn분의 b의 n 더하기 1을 계산해 가지고 이게 1보다 크다. 물론 둘 다 양일 때입니다. bn과 bn 플러스 양일 때 이게 크다는 걸 보이면 양변에다 bn을 곱해버리면 여기 또 성립하겠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혹은 또 여러분이 다운로드 하신 예시 답안의 풀이가 유일하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문제는 증명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수능에 증명 문제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증명 문제를 어려워하시죠. 이거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이나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의 기출 문제나 또 교과서에서 다루는 증명들을 좀 보시면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 이런 방식도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방식보다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 강력한 방식인데, 강력하다 해서 쉬운 것은 아니고요.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인데, 요 AN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죠? 그러면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이걸 함수로 보는 거예요. 함수. 즉, 다시 말해서 2n 더하기 1에 ln에 아까 이게 뭐였죠? 1 플러스 2n 빼기 1에 2였잖아요. 지금 글씨가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좀 깨끗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n 대신에 n을 x로 치환해 가지고 n 어차피 1, 2, 3, 4로 나가니까 자연수인데 그걸 실수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f of x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수열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함수가 단조 증가라는 말과 똑같죠. 함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활용하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미분한 녀석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구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미적분학을 이용한 아주 강력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BN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왔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x로 치환해서 fx로 둡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분을 해요. 함수가 복잡하니까 이걸 미분을 이렇게 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미분을 한 값을 가지고 치밀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조 증가임을 보이는 것은 미분을 한 녀석이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접근 못할 것은 전혀 아니다. 계산만 정확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고, 미분을 하고 나서 우리의 원하는 목표 0보다 큰지만 잘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왜냐하면 로그가 x의 범위에 따라서 0보다 크고, 이거는 대입해보면 그냥 0보다 크다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x가 1보다 크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0보다 크고 0보다 커서 미분한 것이 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증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2차식이네요. 다음 조건을 할 때, 다음 조건이 주어지고, 1번인데요. 아마, 소문제 1이 있다는 소리는 이제 2번도 딸려 있다는 소리겠죠. 자, 저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문제하고 상관없이 저 조건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드러나네요. 2차식이니까 fx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파이면 함수는 0과 2파이를 지나잖아요. 예, 그런데 a가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하든지 위로 볼록하겠죠. 그런데 조건이 f(x)가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볼록, 아래로 볼록할 리는 없겠죠. 위로 볼록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2차 함수를 잘 아시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파이겠죠. 예. 뭐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하셔도 되고, 미분에서 제로 되는 점을 미분에서 제로 되는 점 찾아보시면 또 파이가 나온다는 것도 금방 아실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이라는 소리죠.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a의 값을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래서 f(x가) 결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자, 그럼 1번을 보시면 f(x가) 이제 결정이 됐죠. 이런 모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절대치 코사인 x 또 알죠?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합한 것이 마이너스 8분의 x가 실근이 없음을 증명하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림을 다 그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만나면 실근인데.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면, 그죠? 자, 여기서 0에서 2파이라고 합시다. 그럼 f(x)는 이렇게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절대치 코사인 x는요. 아까 높이가 여기는 1입니다. 1. 여기 1이죠. 여기가 파이고. 그럼 코사인 x는 원래는 파이로 내려가서 2분의 파이부터 여기가 1입니다. 1. 여기 1. 그럼 코사인 x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접 올리니까 절대치니까 접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두 개 합하면 0보다 크다는 게 드러나네요. 그러면 좌변은 0보다 크고 우변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실근이 없다. 아,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풀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라고 아는 것이 문제의 이해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생각을 예시 답안과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논술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낸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내가 이거 없어도 이걸 지워도 이걸 내가 풀이 넣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풀이 읽어보시면 조건을 활용해서 A가 얼마다, A가 얼마란 말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fs가 결정이 됐다는 소리죠. 이렇게. 예, 그렇게 쓰고 나서 밑에 풀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진 구간에서 좌변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같지도 않습니다.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우변이 뭐예요? 실수죠. 꼭 한번 그려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이게 2차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었죠. 이게 그 절대치 코사인 x면 이게 0이고 이게 파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지나는 거겠죠. 예. 여기가 y는 마이너스 파이 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안 만나네요. 예. 자, 그러면 이해되셨다고 생각하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2번 문제인데요. 2번에 지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예, 자, 조건도 알았어요. 자, 2번을 보시면 g of x가 배점이 좀 높죠. 예. 지금 1교시 문제 중에서 배점이 아마 제일 높을 걸로 아는데요. 예. 문제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풀이 단계 과정이 좀 많다는 소리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f of x가 우리 2차식인 거 알았어요. 합성함수를 생각하네요. 합성함수. 그러면 여기다가 f of x를 대입하는 것이니까
이 식에다가 f of x, 즉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2차식분의 2차식이잖아요. 그럼 그걸 간단히 해도 어떤 모양이 될 겁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1 더하기 2차식 분의 1차식.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을 가지고 우리 질문에 이제 답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익숙하지 않죠. 그러면 뭐 전혀 안 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색하게 밀고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 다시 문제를 살펴보시면 f of x가 우리 완전히 알잖아요. 값의 범위도 알아. 그래서 이 f of x를 뭘로 하느냐면 t로 치환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이 녀석을 뭘로 고치느냐면 gt로 고친다는 소리죠. 즉 다시 말해서 gt가 t 더하기 2p 분의 t 마이너스 p예요. 그리고 t 범위도 알아요.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 0에서 1 사이죠. t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이 값의 최대 최소. 이거는 또 유리함수니까 아까 제시문에서 뭘 했습니까? 점근선을 잘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0과 1, 이 점근선을 잘 그려서 그 점근선들이 P하고 관계가 있을 테니까 그래프가 움직이겠죠. 그 움직이는 것을 주어진 구간에 따라서 적당하게 움직여서 문제가 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아닙니다.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요거 이해되는 것이 1차적인 목표. 그럼 이걸 그대로 구현해내면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ft를 t로 치환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gt를 이렇게 유리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딱 보면 그렇네. 점근선이 y = 1이고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2p가 점근선이네요. 그죠? 예.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구간을 나누어야 돼. 지금 우리는 t가 0에서 1 사이라고 했으니까 t가 0에서 1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점근선이 0과 1을 벗어나는 경우를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왜 되냐면 마이너스 3p를 고려해야 되는데 p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p는 음이면 2, 4, 4분면이 생기겠죠. 예, 여기까지 오면 자 0과 1 사이 최대값이 존재하네요.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네요. 혹시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항상 존재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x의 점근선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죠.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만 딱 봐도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네요. 왜? 최대가 되는 거는 그래프 모양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한대로 가잖아요. 최소도 무한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경우, 여기 점근선이 오는 경우, 이렇게. 그죠? 그 경우도 살펴보면, P가, 그러니까 여기 T = 마이너스 P가 1보다 클 때죠. 1보다 클 때. 그렇게 되면 P 값에 따라서 3P가 이오니까 그 1, 3, 4분면이 생기겠죠. 1, 3, 4분면.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제로일 때 최대값이고 1일 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봤던 1번과 3번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그때의 P의 범위가 바로 최대 최소 전부 다 존재하는 P의 범위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주집합이 있습니다. 주집합에 대해서 1번과 2번을 묻는데요. 자, 1번은 4의 배수인 자연수. 그냥 4의 배수가 되는 자연수. B를 보면 7개의 숫자 0, 1, 2, 3, 4, 5, 6을 중복 없이 사용하여 만든 7자리 자연수.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당연히 A가 훨씬 많죠. 예. B는 제약 조건이 너무 크잖아요. 7개 숫자만 움직이는 것이고 A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4의 배수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A 교집합 B니까 A이자 B를 만들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예, 그렇게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 문제가 분명히 경우의 수할 때 다뤄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교과서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죠. 예.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4의 배수라는 말을 4의 배수의 자연수를 이게 어떤 거지? 를 알아내는 거예요. 예. 4의 배수 판정법요. 4의 배수 판정법 알아야 되나? 그렇죠. 알면 아주 유리하죠.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4의 배수 판정법은요. 자릿수가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자릿수가 있잖아요. A, B, 지금 A, B를 썼으니까 뭐 A, B, C, D, E, F 뭐 이렇게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연수가 있으면 6개의 자연수가 있으면 이 자릿수입니다. 자릿수. 예. 4의 배수의 판정법은요. 예. 맨 뒤에 뒷자리가 이게 4의 배수가 되면 돼요. 이 뒷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숫자를 해 볼게요. 자, 73,216 이거 4의 배수일까요? 4의 배수입니다. 왜냐하면 16이 4의 배수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보세요. 732 00 더하기 16이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732 곱하기 100이니까 100은 당연히 4의 배수죠. 그죠? 100은 4의 배수죠. 그 다음에 16은 4의 배수죠. 예. 그러니까 뒷자리를 제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상 4의 배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나오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이 부분만 4의 배수가 되면 된다.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유리하게는 하는데, 자, 봅시다. B를 보시면 0, 1, 2, 3, 4, 5, 6을 중복 없이 사용해서 만든 7자리 자연수니까 뭐 아무거나 써봅시다. 예. 5, 6, 0, 3, 2, 1, 4 뭐 이렇게 썼다 칩시다. 7자리니까 맞죠? 그래 놓고 나서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에다 보는 게 아니고 이 뒷자리가 어떻게 될지를 4를 이제 계산하시면서 4를 배수를 보잖아요. 몇 번 하시다 보면 규칙을 아마 찾아내실 겁니다. 이게 숫자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0, 1, 2, 3, 4, 5, 6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가지수가 있기는 할 텐데 찾아내실 수 있을 것이다. 예. 그죠? 그러면 그걸 조금만 해 보시면 뒤에가 뭐 예를 들어서 0, 4 그죠? 요렇게 되죠? 뒤에 뒷자리가 0, 4 되든지 아니면은 뭐 2, 4 된다든지 1, 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4의 배수가 되겠죠. 맨 뒷자리가 0, 4로 끝나든지 2, 4로 끝나든지 1, 2 혹은 뭐 4, 0으로 끝나든지 그죠? 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찾아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 이것만 알아내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왜냐면 뒤에 40이 붙는다. 그럼 이게 몇 개가 있느냐면 앞에가 총 7개니까 2개 빼면 5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5팩토리얼이겠죠. 뒤에 40이 붙는 케이스는 5팩토리얼이라고요. 예.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개만 찾은 이제 더하면 되겠죠. 자, 풀이를 한번 보시죠. 자, 문제 포인트는요. 4의 배수를 찾는 것인데 여기서도 4의 배수인 경우는 끝자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다. 예. 여기서는 따로 설명 안 했지만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뒤에 끝에가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의 배수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 세하려면 되죠. 아까 이거 5팩토리얼이었으니까 5팩토리얼이었으니까 금방 나오잖아요. 120. 이것도 120.
그런 경우로 두 가지 나누는. 만약에 1, 2 같은 경우는 뭐 1, 2가 있다. 1, 2 같은 경우는 이것도 쉽죠. 앞에 몇 개가 있으면 5개가 있는데, 셋, 넷, 5개가 있는데 0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 0이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0을 제외한 나머지가 올 수 있으니 그렇고, 나머지에 여기는 0 와도 되니까 나머지 4개를 여기다가 배치시키는 것이니까 4팩토리얼 되겠죠. 여기 있네요. 그런 경우가 0이 없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도 아주 뭐랄까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 큰 수부터 차례로 해봐라 라는 거죠. 큰 수부터 차례로 쭉 이제 나열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거 합니까? 이렇게 하죠. 6에다가 맨 처음에 맨 큰 게 6일 테니까 이런 경우잖아. 아, 7개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죠. 5개, 6개니까 이렇게. 맞죠? 예. 이런 경우. 자, 이거 경우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6팩토리얼입니다. 6팩토리얼. 또 6팩토리얼 얼마죠? 5팩토리얼이 120, 5팩토리얼이 120이죠. 그 다음에 6팩토리얼은 720이죠. 720. 예. 자, 그러면, 아직 지금 B100이 안 넘어섰죠? 그러면 5에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6팩토리에 대해서 720이니까 넘어가요. 그죠? 아, 그러니까 1000번째 되는 것은 5로 시작하는구나. 이거죠. 큰 숫자부터 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6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맞습니까, 여러분? 예, 아침 7개 하나 더 해야죠. 예, 5개. 그래서 이거 몇 가지 들어가느냐? 5팩토리얼 120. 그죠? 120. 이렇게 더해서 1000을 맞춰주는 거죠. 이런 방식은 경우의 수에서 기본적으로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자, 풀이 한번 보시죠. 예. 이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밖에 없죠. 아마 거의. 예. 자,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일 겁니다. 그쵸? 예, 여기. 제일 큰 게 6팩토리얼 120, 5팩토리얼 120이면 이게 1450이니까 넘어가네요. 따라서, 시작은 5팩토리 시작하는 수다. 이런 거 찾아내고, 그 다음에 6일 때 120. 그럼 720에 120 더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쭉쭉 찾아 나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1교시 문제 2번의 제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에서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네요. 귀류법 아시죠? 이런 개념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증명 방식인데 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을 이끌어냅니다. 모순이 왜 나왔지? 중간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모순이 나온 이유는 결론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원래가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세 번째, 네 번째는 적분의 방식이죠. 세 번째는 치환적분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뭐죠? 부분적분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1번. 다음 f of x를 한번 구하라. f of x가 임의의 함수가 아니고 다항함수라고 그랬어요. 다항함수. 예. 근데 가는 f equal 1이다 이러면 다항함수의 어떤 개수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겠죠. 예, 이건 나중에 적당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고. 나가 중요하죠. 나. 자, 나를 보면 f of x가 몇 차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차에 대해서. 일단 1차는 아니라는 소리죠. 예. 다항함수니까 1차를 해보시면 오른쪽이 3승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f of x가 3차다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차가 되면 우변도 4차, 좌변도 4차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만약 안 된다고 하시면 왜 안 되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이상이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fx를 표현해서 대입하는 거죠. 나 조건을 활용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적이 성립한다. 그럼 뭘 생각하죠? 항등식의 성질. 그러면 뭐 문제 거의 되지 않았을까요? 예. 배점도 6점인 거 보니까 그렇게 난이도 높다고는 할 수 없겠죠. 자, 보십시오. 나를 보고 사실 이 f of x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3차 이상이 되도록. 여기 최고 차수가 3차 이상이 되도록. 그렇고 나서 좀 더 정밀하게 항등식의 성질을 하기 위해서 요걸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풀어낸 식이 밑에 두 번째 식입니다. 항등식의 성질에 의하면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각 차수의 개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0이라고요. 이것도 0이고. 그죠? 예. 그래서 뭐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것이 뭐다? 1이란 소리입니다. 1. 그 관계로부터 얻어낸 게 이거예요. 아주 표현이 좋죠? 예. 근데 생각했던 걸 그대로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f of 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a0입니다. a0. 위식에서는 a0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 왜죠? 여기 a0고 있고 여기 a0 날라간 거잖아요. 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보면 이제 가가 왜 조건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a0를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정식의 실근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예. 자, 이렇게 하면 이걸 막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뭐 틀린 접근은 아닙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냈을까 약간 의심해야 되고, 또 3차식이네요. 예. 우리가 인수분해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3차 이상에서는 인수정리를 써야 되는데, 인수정리한 게 뭡니까? 적당한 최고차항과 마지막 항에 적당한 인수를 대입해서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제 자연수를 대입해서 하는데 꼭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죠? 자, 이 문제 접근은요. 이 문제를 보면 이걸 알고 또 기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루트 2는 a분의 b라고 하자. 이렇게 하죠. 요거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루트 2를 a분의 b라고 하자. 물론 이때 a분의 b는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서로소. 이런 단서 조항이 필요하죠. 그래놓고 나서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2a는 b 제곱이 되겠죠. 이 식을 얻어내서 여기서부터 요거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귀류법을 쓰는 거예요. 귀류법을.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나중에 모순을 찾아낼 거라고요. 그래서 일로 넘어가고, 그래서 요걸 보면 뭐가 됩니까? b가 짝수인 걸 알 수 있죠. 아니,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짝수가 됐으니 그 수는 짝수죠. 짝수니까 b를 뭐라고 합니까? 2k라고 하고 여기 다시 대입을 하면 2a 제곱은 4k의 제곱이다. 물론 k는 상수입니다. 어떤 정수겠죠. 예. 그래서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2로 나누면 a 제곱이 2k 제곱이니까 a도 짝수죠. 모순이죠. a도 짝수고 b도 짝수니까 뭐가 됩니까? 모순에 봉착합니다. 이 단계에서 틀린 게 있나요? 없어요. 아주 맞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수학적 추론을 해서 얻었는데 모순이 발생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최초의 이 세팅이 문제죠. 이게 귀류법이에요. 그래서 모순이 일어났으니까 수학에서 모순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요 부분이 요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루트 2는 결코 정수들의 비, 즉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이걸 아시면 요걸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뭐 a분의 b라고 대입을 하면 3차긴 하지만 ab와의 관계식이 등장할 것이고, 그게 아마 이것처럼 짝수 홀수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풀이 한번 보시죠. 예. 자,
귀류법으로 하자. 그죠? 귀류법으로 하자라고 해서 사실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갑자기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힌트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귀류법으로 해서 x가 a분의 b다 서로서라고 하고 대입을 하니까 보세요.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니 뭔가를 삼성한 것이 짝수면 그 뭔가도 짝수가 되겠죠. b도. 홀수를 삼성하면 홀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한 것이 짝수란 말은 b가 짝수란 소리죠. b가 짝수니까 짝수를 대입하면 아까 이 방식 똑같죠? 루트 그 2k라고 해서 이제 대입을 해서 하면 이런 식을 얻는다고. A 3승 이게 A 3승이 이게 A 3승 이게 A 3승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모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K가 홀수면 3K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K도 짝수다. 왜냐하면 A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예. 자, 이 이후의 논리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중요하긴 하는데 이 처음에 생각만 세팅이 되면 이 이후에 따져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모순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계산형 문제입니다. 계산형 문제. 예. 물론 저는 뭐 계산형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 1번을 적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적분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계산이 정확해져야 되겠죠. 1-x 8승은 인수분해 되잖아요. 1-x의 4승 1 더하기 x의 4승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녀석은 또 1-x 1 플러스 x의 제곱 1-x의 제곱 그다음 1 플러스 x의 4승. 그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날라가고 요걸 적분하는 소리잖아요. 예, 이건 그냥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그러면 답이 나올 거라고요. 그럼 2번 봅시다. i는 답을 알아요, 이제. 그러면 그 녀석과의 어떤 것과의 차가 9분의 1보다 작다고 했는데 이걸 계산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만약 이게 계산이 되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이 두 개를 빼가지고 9분의 1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직접적인 증명이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이걸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동일한 거죠. 이 적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 같다고요. 이거는 바로 삼각치환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자,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뭐 그대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 답이 딱 나왔습니다. 2번은 이걸 계산하려면 삼각치환법 x는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사용하면 돼요. 이런 식은 x는 탄젠트 세타로 치환한다는 것이 바로 삼각치환이에요. 이 삼각치환법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삼각치환은 이렇게 둔다는 것을 요 모양을 보고 이렇게 둔다는 것을 알면 그 이후의 풀이 과정은 그냥 루틴한 방법이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하면 이게 4분의 파이라는 게 그냥 나와요. 뭐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계산해 보면 파이는 약 3.14 얼마니까 두 개의 차이를 해보면 9분의 1보다 작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계산 문제였습니다. 1교시 2번에 4번을 보시면요. 예,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4번에 1번을 보시면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하려는데 갑자기 비교하면 어려운데 함수가 하나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거랑 엮을 수 없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로그를 취하면 n 더하기 1에 여러분 a하고 b의 대소를 지금 살펴보는데 로그를 취하면 대소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죠. 양변의 로그 취해를 그대로 미치면 왜냐하면 로그 함수 자체가 자연상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다 똑같은 숫자를 나누거나 아니면 곱해도 더해도 빼도 부도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 성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 로그를 취하면 로그 n이 될 것이고 n의 로그에 n 더하기 1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 봅시다. 요거 f of x랑 자꾸 엮어야 되니까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로 나눴냐면 n하고 n 더하기 1로 나누어 보면 뭐가 되느냐면 n분의 로그 n 더하기 1분의 로그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뭘로 바뀝니까? fn이고 이게 f의 n 더하기 1이란 소리네요. 그래서 fn하고 fn 더하기 어떤 게 큰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f of x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증가함수는 당연히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더하기 1이면 증가함수니까 더 크겠죠. 만약 함수가 감소함수면 여기 n이고 여기 n 더하기 1이니까 작겠죠. 대수 비교가 가능하다고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뭐 이렇게 바꾸는 형태를 바꾸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어렵겠지만 이거 대수를 비교하는데 이 함수를 줬다? 뭔가 이용해야 되겠다, 엮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시겠죠? 그게 눈에 보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풀이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되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엮어냈고, 그래서 함수랑 연관을 줄 수 있고, 함수의 모양을 보자.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당연히 미분해야죠. 미분을 했더니 제로 되는 점은 x 이퀄 2이고 2가 크면은 0보다 작다. 즉 감소한다. 이겁이네요.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이렇게 되겠네. 자, x가 0보다 크니까 1, 4분면에서만 작용하고 x 이퀄 2라는 게 나왔죠. 2일 때가 얼마예요? 2를 대입하니까 f2는 얼마입니까? 예,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이 점을 지나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감소.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로그 x보다 x가 훨씬 크니까 제로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고 0으로 가까이 가면 이것도 무한대로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죠?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될 겁니다. 대충. 그래서 n과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당연히 부도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요. 뭐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에서 2제곱 빼기 1분의 g of x의 dx. 이게 넓이다. 이게 면적이다. 이거 맞나요? 이렇게 쓰시면 당연히 감점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g of x의 모양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제곱 마이너스 1일 때 만약 이런 모양이 된다면 맞죠? 면적은 그냥 적분을 맞죠?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되면 아니죠? 둘러싸인 면적은 요거하고 요거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쓰시면 안 되고 g of x가 양인지 음인지의 모양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1보다 클 때 아까 우리가 대충 그림을 봤지만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알고 x 플러스 1도 0보다 크다는 거 아니까 0과 1 사이에서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거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이게 첫 번째. 예. 그래서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계산 문제죠. 예. 이걸 봐가지고 치환을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여기 있네요. 이 문제를 보고 로그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죠. 이 문제는 적분 계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치환 적분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120 문제 끝났고
2교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의 문제 1번의 제시문을 보시면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정의가 주어졌네요. 정의가. 그죠? 1대1 함수임을 보여라 하면 이걸 보이면 된다는 소리네요. 근데 여러분 대우명제라는 것도 아시죠? 대우명제. 이걸 보여도 되고 또 이걸 보여도 되죠.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하고 x2가 같다. 요걸 보여도 되죠. 요걸 서로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동치죠. 예.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함수가 2개 주어졌는데 그렇게 복잡한 함수는 아니네요. 두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있어요. x 이퀄 얼마니까 x 이퀄 얼마니까 이 x에서 여기겠죠. 여기. 여기 만약에 여기 제로라고 하면 여기가 kn x 이퀄 이게 x 이퀄 kn이라는 선이잖아요.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곡선은 fx는 로그 x니까 뭐 이렇게 되고 k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 y 이퀄 fx 제곱 여기 x 제곱 넣으면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x 제곱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an, bn이라고 하면 이걸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bn이겠죠. 이 길이가 바로 an이라고 하는 겁니다. an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설명되어진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그대로 수식으로 잘 나타내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해석만 잘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 극 하나 봅시다. a의 n제곱이니까 an을 알겠는데 a의 n제곱은 이게 길이가 a의 n제곱이라는 소리는 이게 n제곱이고 n제곱이고 이게 n제곱이고 n제곱이고 따라서 k의 n제곱. 그죠? 이해되십니까? 어딘가에 k의 n제곱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이 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길이가 바로 a의 n 더하기 1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세로니까 구하기 쉽겠죠. bn하고 an 찾아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 자, 계산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an은 아까 뭐였죠? kn을 대입했을 때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했을 때 그래서 n이고 요 점이 말하고요. bn은 그 위에 있죠. 이거고 an 제곱은 n 제곱을 kn 제곱하고 직선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렇게 되고 자, 길이는요. x는 다 똑같으니까 위로 2n하고 n만 빼면 되고 2n 제곱하고 n 제곱만 빼면 되네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잘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다. 자, 두 번째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차근히 잘 분석만 하면 그렇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M1, M2, M3, M10 있는데 이게 1이 아닌 5의 10의 서로 다른 약수라고 그래요. 그럼 뻔하죠. 뭐 5의 10승의 서로 다른 약수가 뭡니까? 5의 제곱, 뭐 5의 7승, 5의 뭐 4승 이런 것들이죠. 꼭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 없죠. M1하고 M10은 5부터 시작해서 5의 10승까지 그냥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 없고 그런 값이라고요. 이라고 할 때 t에 대한 다음 방정식, 이게 방정식이랍니다. 이게 양의 실수 개수를 구하시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방정식의 깔끔한 모양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f는 뭐 여기다 우변은 f에다 이걸 대입하면 되니까 이걸 그냥 대입한 거죠. 로그의 k의 t제곱에 플러스 3t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좌변은요. 좌변은 요 대입하면 로그의 k의 처음에 M1입니다. M1. 그죠? 그래서 더하기 또 이렇게 쭉 나갈 건데 그러면 성질에 의해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게 다 곱하기로 되겠죠. M1, M2 해서 M에 10까지 되겠죠. 이 풀기 전에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면 이게 로그 똑같으니까 이거랑 진수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게 이거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2차식이 양의 실근을 가지는가라고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2차식의 양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판매식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예. 판매식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실근일 때 이렇게 되면 두 개를 가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 근을 가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실근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로일 때 플러스냐, 플러스이냐, 요것도 하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중심축이 0보다 오른쪽에 있냐,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보시죠. 풀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풀이 과정에 눈이 딱 들어오죠. 바로 들어옵니다. 보세요. 역시 2차식을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2차식 실제로 풀었어. 뭐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판매식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풀이에서도 보시면 이게 결국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판매식이잖아요. 판매식. 예. 판매식 당연히 양이죠. 예. 아까 M1, M2가 어떤 값인지는 예, 말씀을 드렸고, 예. 0보다 크다고요. 0보다 같거나 크다고. 그래서 두 가지요. 요거라고요.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제로일 때 대입했더니, 제로일 때, 예. 제로일 때 대입했더니 뭐였습니까? 여기도 대입하고 있네요. t 이퀄 제로일 때 대입했더니 0보다 적어요. 그럼 이 경우는 이 경우. 그래서 양의 실근은 1개다. 자, 2교시 문제 1번 다 또 보시면 1대1 함수임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럼 함수가 무엇인지 말면 되겠죠? 이건 아까 어떤 표시였어요? 10번 합성함수 한 겁니다. 그러니까 G2의 X는 G의 G of X의 X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X 플러스 2가 되겠죠. 한 번 더 해보면 뭐가 되나? 이게 점점 불이 되겠죠. 예, 그래서 10의 X는 그냥 X 플러스 10이겠다 하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요. 예, 이게 1대1 함수물 보여라. 아까 1대1 함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고 정의했을 때 예, 결국 A, B가 같다. 혹은 뭡니까? A하고 B가 다르다고 해서 다름으로 이게 다르다. 요걸 보여도 되죠. 예. 대우명제. 예. 그게 1대1 함수.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4번의 문제는요. 이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라. 예. 이것도 보기에 어려워 보이는데 방금 우리가 G10에 10번 그 합성한 함수를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죠? 예, 이게 x 플러스 10이었다는 거. 이게 간단한 식이네요. 그럼 fx를 대입만 하면 된다고. 대입만. 그죠? 이거 그냥 진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배점도 그렇게 낮지 않으니 이거는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식대로 잘 표현만 하면 6050이 나온다고 해서 10점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예, 풀이 과정을 잘 해보면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자, 2번도 요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이용하랍니다. 이걸 딱 이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식이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요 구간 안에 있대요. 이거 풀지도 않고 어떻게 딱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써보면요.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이게 A에 A 더하기 1이 있고 이거 A에 A잖아요. 그럼 위에 생각해보면 이게 F에 A 더하기 1 빼기 FA라고요. 야, 이까지만 나오면 여러분 금방 뭔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거 하고 싶지 않나요? 네. 이게 뭡니까? 평균 변화율이죠. 그럼 이게 뭐야? 순간 변화율인 건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보시면 평균값 정리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평균값 정리만 알아내면 나머지는 뭐 다 해결이 된 거겠죠. 풀이 한번 보실까요? 평균값 정리를 미리 써주고 여기서는 미리 써주고
위의 식이 이것과 맞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좌변을 쓰면 이거고 우변을 계산해 보니 자 봐라. 그래서 위에가 바로 평균값 정리의 식 아니냐. 평균값 정리에 하면 그 구간 A부터 A 플러스 1 사이에 이 두 가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런 T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평균값 정리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2교시 2번에 제시문을 보시면요. 특별히 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나온 수학적 귀납법이죠. 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아,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죠? 이거 우리 앞에서 했지만 이런 형태가 나오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극한에서는. 예. 로그에 의하니까 x가 앞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x의 x분의 1 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항상 2잖아요. 오,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 설명에 동의하신다면 이건 해결됐네요. 요 x가 x고 이 x가 다시 x로 올라갈 거니까 결국 이 값은 뭘로 갑니까? 로그 2로 갈 거라고요. 로그 2는 1이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요 하나만 갔으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써놓고 봅시다. 와, 이걸 해결할 수 있나? 로피탈 정리 쓰시면 안 됩니다. 로피탈 정리는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아까 우리가 그 함수를 이제 맞춰주는 건데 만약 이걸 함수라고 한다면 예, 1이 이런 모양이네요. 여기 0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뭡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0을 대입했을 때 코사인 파이 이제 죄송합니다. 코사인 파이가 아니고 제로죠, 지금. 예. 제로니까 요 제로 집어넣으면 코사인 0이잖아요. 코사인 0은 1이죠. 예. 그래서 요 1이 F0로 할 수 있네요. 아,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여기에다가 x가 제로로 가버리면 오, 이건 뭡니까? 바로 예, f 프라임 제로라는 소리네요. 이게 눈에 보이면 예. 그래서 이 초월 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극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죠? 크게 다르지 않게 예, 접근하고 풀고 있죠. 자, 두 번째. 이 문제도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뭐,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확률과 통계 부분에서,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모평균과 표준 편차가 조정된 모집단에서 표본의 개수가 있으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된다 하는 관계식은 아예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요걸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이제 변수가 다를 때 그것만 아시면 이 문제는 바로 이제 얻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주.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표본의 크기가 이러할 때 여기다 붙이죠. 평균에서 붙이지 않고 예.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계산할 때 2가 평균은 살아남고 여기서는 3이 없고 이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수학적 귀납법 이거 잘 아시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학적 귀납법. 예. 자연수와 관련된 어떤 수학적 사실의 증명 방식이죠. 수학적 귀납법은. 예.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귀납과 연역할 때 그 귀납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귀납은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죠. 예. 근데 수학적 귀납법은요,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귀납 연역할 때 좀 다르다. 그 귀납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좀 다르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학적 기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딱 정해져 있죠. 첫 번째, 맨 첫 항이 성립한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예. 자,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학적 기납에서 증명해서 가장 어려운 게 요거 있죠. 요 부분. 이건 이제 문제마다 이 부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죠.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나서 요거 일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xk-1일 때 등식이 성립한다 가정했으니까 이 녀석이 요 값이다라는 것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예. 그리고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의해서 요 1번과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인데 계속 이제 소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분명히 위에 이 문제에 딸린 문제로 나왔으니까 관계가 있겠죠. 지금 이게 요 모양이죠. n이 얼마일 때? n이 얼마일 때요? 4일 때, 4일 때. 아, 그래서 요거랑 엮을 수 있겠네요. 아, 이걸 보니 이걸 만들 수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x-1을 곱하면 x 4승 빼기 1이랑 금방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요것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바로 나누기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유일한 답은 아니고요. 2024를 여기다 빼기 1을 해주면 이게 인수분해 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거니까 이걸로 하면 이걸로 나눌 수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나누어 떨어져서 1을 넘기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답을 한번 볼게요. 예. 여러분들은 분명히 당연히 답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요걸 보고 이걸 또 올렸어요. 요걸 보고 이걸 또 올렸고, 그 다음에 이거랑 엮기 위해서, 예, 나누어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게 차수는 많지만 이렇게 되는데, t-1이 아까 t가 뭐였습니까? t-1이거라고, 이거. 이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t-1 대신 이걸 대입하면 이게 들어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많은 것들은 이게 전부 다 몫이 된다고요. 목. 예. 나누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런데 요 1을 여기로 우측으로 보내면, 그러면 1024는 x 2024는 요거 나누기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1입니다. 자, 4번은요. 예. 이것도 아주 뭐랄까 전통적인 문제인데 의외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또 아주 많다고 말 못해요. 증가와 감소표를 많이 작성 안 하신 게 좀 표가 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표만 작성하면 최대 최소는 금방 구하죠. 자,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주어진 식을 미분을 찾아서 미분해서 제로 되는 점들을 구하죠. 뭐 P1, 뭐 P2 이렇게 구하면 이 P1, P2, 뭐 P3 뭐 세 개만 합시다. P1, P2, P3 세 개일 때 그때의 미분 제로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가 되겠죠. 극대의 극소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P1, P2, P3 좌우변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한번 미분한 것이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증가와 감소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알 수 있고 주어진 f of x의 최대값과 제수값을 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습니다. 요 표를 작성하시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함수가 이것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예. 계산 문제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뭐 수학적 아이디어는 보다도 적분을 하면 치환적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치환적분 하고 나서 뭐 부분적분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
이거 구하시오. 당연히 f of x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죠.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게요. 2의 사인의 제곱 x에 2 sin x니까 2 sin 2x니까 2 sin x 코사인 x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적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거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환을 해야 되겠죠? 뭘 치환합니까? 당연히 이걸 치환해야 되겠죠. 예. sin x를 요걸 t라고 치환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 식들을 좀 더 간촐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를 보는 겁니다. 간촐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 계산력으로 따라 붙으시면 돼요. 풀이 한번 볼까요? 길기는 하지만 좀 길게 보이지만 예. 이걸 치환해가지고 모양이 좀 간단해지겠구나라는 걸 생각만 들면 쭉쭉쭉쭉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특별한 수학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fx sin 2x에서 두 개로 나뉘는데 예. 요걸 지금 보고 있네요. 요거 문제 보고 있죠. 자, 요거 봅니다, 지금. 이게 이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sin x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dt가 될 것이고, 예. 나머지 적분 구간 바꾸고, 그래서 이 녀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푸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t제곱을 다시 치환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치환을 2번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계산량이 조금 길어질 뿐이지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계산력을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보고 무엇을 치환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치환해야 되겠구만 알면 뭐 막힐 게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두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 각 단계별로 이렇게 치환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오늘 이 해설한 것의 주 내용은 이해하셨죠? 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답안 작성 노력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24학년도 논술 문제 잘 이해되셨나요? 예. 자, 마지막으로 논술고사 대비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논술고사의 보통 평가 기준은요, 크게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력, 표현력, 논증력입니다. 계산력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겠죠. 자기의 풀이와 어떻게 풀이를 다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풀이 나간다 하더라도 초반에 계산이 틀려지면 다른 문제를 푸는 것과 똑같죠. 예,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력은 풀이 과정을 얼마나 명료하게 전개해 나가느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답에만 신경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수리논술은 그 중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들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에서 한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그 과정의 명료함, 예. 이 학생이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은 논증력을 들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수리논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명 문제도 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할 때 단계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각 단계마다 타당한 수학적 추론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채점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맨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수리논술은 또 수학이라고 해서 수능 수학과 똑같이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수리논술은 수능 시험과 다르다.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요,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답안 작성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의 사고 훈련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그대로 종이에다가 주어진 시간 내에 한번 쓸 수 있는지, 예, 얼마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그 다음에 타당한 논증을 써가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저희 광운대학교에서는 시기만 좀 다릅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모의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모의 논술인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예, 논술의 분위기, 예,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한번 보시고 답안 작성을 훈련 좀 하신 다음에 시간 내셔서 광운대학교 온라인 모의 논술을